전체적으로 그러면 은행주는 배당 수익률은 높죠? 지금 한 6%대 정도가 나옵니다. 6%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이 이제 배당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 그렇죠. 한 달 그럼 정도. 무지하게 높은 수익률 아닌가요? 업종 전체적으로 6%대가 나오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뭐 네. 배당수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업종 전반적으로 이만큼 나오는 업종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뭐 배당 자체만 놓고 봐도 투자 매력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배당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작년도 정부에서. 이제 배당 성향 네. 20%대로 이제 규제를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네. 지금 코로나 금융 지원이 계속 연장돼 가지고 네. 내년 3월까지 이제 연장이 돼 있는데 네. 아마 내년 3월에는 추가로 더 연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내년 3월에 종료가 될 텐데 사실 그 부분도 은행들한테 배당을 약간 제한하는 어떤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지원을 하는 와중에 네.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배당성에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없어지면 금융 지원이 종료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들이 조금 배당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주주 친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왜냐면은 배당 성향이 작년에 20% 떨어졌다가 올해는 뭐 한 26%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익도 작년 대비 지금 35% 정도 지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DPS는 거의 60, 10% 가까이 늡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더 배당 성향이 올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해 기준으로 6%대 정도지만 내년에는 6%대 중후반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면 배당만으로도 그렇죠. 네. 매력이 있고 지금 멀티플이 0.4배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0.2, 0.2배 가지는 않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방은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배당 수익률 나오고 네. 이제 금리 기대감으로 주가까지 올라간다면 예, 뭐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있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PBR이 한 몇 배 됐습니까? 은행 주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아, 그럼 이상한 예, 거네. IMF 때가 네. 예, 상당히 이제 낮았고 네. 코로나가 한창 발생했을 때 작년 4월, 5월 이때 이제 은행 PBR이 0.2배 초반대까지 가서 내려갔었어요. 예, 그랬다가 지금 좀 올라와서 0.4배 정도 네. 수준인데 여전히 쌉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면 뭐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고 하면 네. 거기다 배당 수익이 6%라고 하면 뭐 은행주라기보다는 밸류 스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뭐 메타버스니 NFT라느니 운동 관심이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안정적인 투자분이시라면 배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은행주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대 마진이 제일 큰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하신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일단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은행들이 이자 수익 자산이 이자 비용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고요. 마진이 좋아지면 이자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크레딧 코스트 저희가 이제 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이제 부실에 대비해서 쌓는 충당금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대 마진 올라가는 폭 자체가 충당금 늘어나는 폭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은 좋아지는 사이클이고요. 지금 뭐 외사 쪽에서 내년 이제 충당금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코로나 금융 지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업종들은 계속 만기 연장도 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3월달에 딱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은행들의 막 부실이 좀 늘어나면서 충당을 많이 쌓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예전에 충당금 적립 방법이랑 지금이랑은 제가 이제 IFRS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담보가 충분하면 충당금 자체를 많이 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자가 안 들어오더라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호, 뭐 소상공인 이런 쪽이 사실은 향후에 부실화될 우려가 좀 큰 섹터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증이나 담보 비율이 한 85%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억을 대출해줬는데 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실 금액은 뭐 많아봐야 뭐 15억 정도라는 거고 충당금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0억 불러줘서 100억이 다 부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채 10억이 안 되는 금액 정도만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대비한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들은 2020년에 슌다금을 엄청 많이 쌓아놨던 거를 이제 올해 환입하면서 이익이 서프라이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은행들도 작년에 한 2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보수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부실이 발생해도 이런 버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늘긴 늘겠죠. 근데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마진이 좋아지면서 이자이익 늘어날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증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예대 마진 폭이 커지면서 늘어나는 수익의 규모가 조금 뭐 부실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내년도 은행주의 그 이익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적어도 한 10% 정도는 증익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요. 네, 지금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를 안 좋게 보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성장률이 뭐 둔화는 되겠죠. 근데 총량 규제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 4% 정도는 가계 쪽에서는 역성장은 아니니까 늘어날 거고 기업 대출을 늘어나는 거 감안하면 연간 한 5%, 6%대 정도 성장률은 나올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가 성장률이 좀 높았어요. 그 전에는 한 5, 6% 성장률이었다가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금융 정책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대출 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한 9%대 중반, 올해도 한 8%대 중반 정도까지 이제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이제 성장률 규제가 좀 있다 보면 그만큼 못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간 한 5%대가 경상적인 성장률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성장이 그만큼 나오는데 예대 마진은 더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Q가 약간 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P가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은행 쪽은 조금 좋은데 지금 이제 금융 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은행도 있고 네. 뭐 증권, 보험, 뭐 이제 카드, 뭐 등등. 비은행 쪽 이익 전망이 조금 이제 어둡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들은 이제 대부분 예수금이 없어서 코스트 예, 시장에서 이제 조달하는데 조달하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네. 조달 코스가 올라가면서 조금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 비은행들도 성장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평전 증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말잔으로 20% 늘어도 뭐 그 다음에 증가율이 낮아도 평전으로는 꽤 늘기 때문에 그렇죠.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예, 조달 코스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자액이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비은행 약간 둔화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둔화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금융지주 이익은 올해 대비 내년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